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대신 철교로 동익산역을 오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무려 1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정부 지원 방안을 찾아보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 동물원법 시행되는 내년 말 이후 존폐기로 했었습니다. 현 시설은 노후화되고 공간도 부족해 허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안에 유지나 폐쇄, 체험형 전환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동익산역 진입도로는 무려 15년째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40m 길이의 임시철교를 통해 대형 트레일러가 오가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피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정부 지원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군산 대야역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례여서 본보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선 복선전 철화로 15년 전 현재 자리로 옮겨진 동익산역. 당시 화물 운송을 위해 40m 길이의 임시철교가 설치됐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동익산역 물류창고로 가려면 임시철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인근에 마을이 있고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다니면서 이 대형 차라가 왔다 갔다 하면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물류업체 등과 비공개 조정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부와 익산시, 국가철도공단이 진입도로 개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보자, 같이 협력해서. 진입도로 개설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폭 25m, 길이 1.2km의 진입도로 건설 비용을 1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국토부에 재정 지원을 건의했던 상황. 군산 대야역의 경우 새로 지어질 당시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15년째 제자리인 동익산역 진입도로. 대신 임시철교가 이용돼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진동 피해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한 진입도로 개설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숨은 증설과 조력 발전 등이 검토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만금 방조제 숨은 증설과 조력 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골자로 한 13억원 규모의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연내 용역 결과가 나와 숨은 증설과 조력 발전 사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이 내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40%가량으로 올 연말까지 공정률 88%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78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242억 원보다 3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새만금 수목원이 준공되면 연간 28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1조 7천억 원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6월 인도교 개통을 앞두고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말도와 명도, 방축도 일원에 트레킹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말도 숙소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거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을 섬 해설사로 양성하는 섬마을 주민학교와 군산 섬해진미, 말도 섬친소, 명도 섬크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K관광섬 육성 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115억 원을 들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기획팀을 가동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기획팀은 물가 안정과 석유 가격 안정, 수출입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기획팀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기름값, 농업 면세유 가격 방안 마련, 해외 수출 기업 맞춤 지원 등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양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행위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의석을 독식하려는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당 독점 정치는 지역 주민이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중대 선거구제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백승재 진보당 군산지역 위원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정치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이 전북은 고립과 소멸의 변방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 전북의 생존을 지키고 진보와 민주라는 양날개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도지사에 출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표 공약으로 호남 대통합, 반도체 피지컬 AI 벨트 조성, 진보 민주 공동정부 구성, 내란 정당 국민의힘 퇴출 등을 내세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군산 지역 도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면접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9일 군산 4개 광역의원 선거구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기준 제2선거구는 예비 후보가 6명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하며 제3선거구도 3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경합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제1선거구와 제4선거구는 현재 1명의 예비 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 동물원법 시행 이후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공간으로 허가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안에 유지나 폐쇄, 체험형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산 성산면의 금강미래체험관입니다. 현재 29종 173마리의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03년 금강철새 조망대로 문을 연 뒤 2022년 명칭을 변경해 복합 생태교육 공간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동물원법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체험관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서식, 환경과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전문 사육 인력 확보 등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은 노후화로 사육장 지붕이 훼손되고 공간도 협소해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려면 사육동물을 10종 50마리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안에 시설을 계속 유지할지 폐쇄하거나 체험형 시설로 전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지할 경우 전문 인력 확보나 예산 투입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전환할 경우 기존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허가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허가제 미만으로 갈 것인가 그 방침이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을 저희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허가제로 만약에 가지 않을 거라면 다른 기관들을 알아봐서 그런 이관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존폐기로에 선 금강미래체험관. 유예 기간 동안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겨울 도내에서 6번째, 전국적으로는 57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산란개 4만여 마리를 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 55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익산에서 한 보육원에서 근무했던 생활지도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012년 A 보육원에서 원생을 2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 이의 신청 이후 재수사를 벌였습니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싱크홀 규모는 지름 30cm, 깊이 2m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우수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주와 군산을 잇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119 위치 표지판 설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교통사고 등을 신고할 때 위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동차 전용 도로 주유 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명칭과 방향 정보 등이 적힌 표지판이 설치되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오늘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 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입니다. 익산 등으로 여행을 떠나면 열차 운임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달부터 2달간 진행되는 여행 가는 달에 맞춰 전국 42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열차 여행 운임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을 포함해 김제와 남원, 무주, 임실, 정읍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여행하고 지정 관광지의 QR코드 등으로 방문 여부를 인증하면 됩니다. 익산 생활체육단체들이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익산시 피구협회와 걷기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체육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최정호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재생에너지연금 최대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재생에너지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군산 리턴 시민주주 에너지연금 공약을 발표하고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청도 해상풍력과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결합하면 3기가와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매년 받는 에너지연금과 필요할 때 10년치 최대 1,000만 원을 받는 구조를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대회 운영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전 현직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간 드론 축구 대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행사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캠틱 종합기술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자금 흐름을 수사해왔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갓길을 걷던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정읍경찰서는 17일 새벽 1시쯤 정읍시 구룡동의 한 국도에서 3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가 없이 갓길만 있는 구조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왕등도 해상에서 지난 14일 외국인 선원 실종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안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해역 경비와 병행한 수색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부안 왕등도 해상을 지나던 400톤급 선박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주택가격 변동률이 1%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1%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3.9%, 5대 광역시 마이너스 1.3%에 비해 변동폭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는 도내 자가 점유율이 67.4%에 달하고 외지인 소유 비중은 10.4%에 그치는 등 높은 실거주 비율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홀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익산시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병원 방문과 귀가, 접수, 수납 등을 돕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3일 전에 사전 예약하면 되고 상황이 급한 경우엔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교육부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50대 이상 중장년이 참여할 수 있는 어깨동무 인생학교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로운 디지털 생활 등입니다. 참여 신청은 익산시 평생학습과 누리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군산에서 미혼 남녀들의 인연 찾기 행사가 열려 7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3월의 크리스마스에 참여한 30명의 참가자 가운데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월명동과 경암동 철길마을 등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90명과 여성 25명 등 모두 115명이 신청해 30명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조선 해양 분야 AI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26일까지 해양 모빌리티 AX 허브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업은 공장 데이터 확보와 설계, 구조 분석, 자동화 등 7개 분야입니다. 한편 시는 오는 2028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해 AX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제조 AI 로플랩 조성 등 AI 기반 제조 혁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상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익산에서 전문 강좌가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와 함께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2차례 운영되며 기수당 70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상반기 일정은 6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정원 설계와 치유 정원, 분재예술 등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정원 디자이너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어린이 청소년 의회 의원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군산에 사는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어린이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9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선정된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아동 권리 교육과 정례회, 정책 제안 등 아동의 권익 증진과 정책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아동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오산면이 익산지방기독교대한감리교회 홀리봉사대가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행복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세대로
지난 7일부터 집수리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홀리봉사대는 100여 명의 교회 성도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 매년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이 17일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3도에서 12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